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미국이 곧 북한을 폭격할 거다, 또는 이제 그런 위협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베네수엘라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몇 분이 댓글을 다셨습니다. 걱정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댓글 다셨는데, 그 댓글 중에 뭐 잘 들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좋아요 한번 눌러드리고 하트도 눌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만요. 세종시 관련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 달았네요. 가나다라라는 분이 속이 좀 꼬여있나 봐요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싫어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댓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또는 이제 트럼프 재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뒤에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재선.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을 한다, 또는 북한을 폭격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공개적으로 폭격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다시 드릴 텐데, 왜 공개적으로 폭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나올 겁니다. 다만 북한이 충분히 뭐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지킨, 미 대륙을 지킨, 과거에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미 대륙을 지켰던 케네디 대통령처럼 그 정도의 어떤 인망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인기를 얻을 수는 있죠, 당장. 그거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제 분석이고, 사실 뇌피셜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SF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다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럴듯하다,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그걸 그냥 수긍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뭐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해도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당장 휴전선이 터지고 남한이 전쟁에 휩싸이고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화웨이 문제도 있고, 틱톡을 뭐 살리네 죽이네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서로 상대방 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을 추방하네 뭐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점점 전쟁 직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중국하고 미국이 크게 한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과거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알고 있는, 어떤 경험했던 사항들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입니다. 과거 1차 대전 때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각국에서 대사관을 폐쇄하고 전쟁이 벌어졌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서로 대사끼리 싸우고 대사관을 폐쇄하네 말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진주만 폭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인드에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걸 정반대로 이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해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이. 왜 걔들은 그래야 되냐,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지금 미국하고, 물론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좋은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하지만 화웨이나 틱톡 문제 가지고 전쟁을 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홍콩 문제다, 대만 문제다, 화웨이다, 이게 다 미국의 직접적인 이익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지금 대만 영토를 점령했다 그러면 걔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미군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중국이 먼저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 먼저 중국을 때린다?
이거는 전쟁을 시작하는 행위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유엔 안보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가들이 중국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침략 전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한다?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렇게 기대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긴장이 올라가게끔. 왜 그래야 되느냐? 미국하고 중국이 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 북한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걸려있고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이서 연극을 하는 건데,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 그럼 중국은 왜 그런 미국의 장단에 맞춰주냐? 중국도 사실은 북한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이란으로 수출되고 그게 뭐 베네수엘라 같은 중남미 국가로 퍼져나가고 이래서 이제 북한이 그 중국의 컨트롤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자제시키려고 했었는데 김정은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돈 몇 푼 준다고 왜 간섭질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 기회에 북한의 미사일 생산 시설이나 또는 군사 뭐 그런 이제 연구 개발 단지 이런 데를 폭격을 한다고 하면, 또는 뭐 과학자들을 암살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모른 척 해주고 싶은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모른 척 하고 싶어요. 모른 척 하고 싶은데 체면은 있으니까 서로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일단 미국은 중국을 좀 과하게 압박을 하고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제 뭐 영상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건 자기들이 쌓인 것도 있지만 이게 북한 때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을 하게 되면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인 대응을 통해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중국이 만약에 미군을 공격을 하려고 한다? 라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걸 일단은 지켜보자, 자제하자, 확전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으로 뭔가 어필을 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현명한 국가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니들이 참는구나, 잘했다, 그래. 그리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말이죠, 한반도는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이 휴전 중입니다. 휴전. 그러니까 전쟁이 1950년에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국제법상으로는 휴전 중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이라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정전이긴 했죠. 멈췄죠.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 중에 있는 국가인 북한이 남미 대륙 베네수엘라에 그 탄도미사일을 팔아가지고 북한과 전쟁 중에 있는 미국의 뒤통수를 노린다든지 또는 뒤통수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휴전 중인 상태에서는 미국은 북한에 당연히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중국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전 중이니까. 중국도 휴전협정에 서명을 했고 휴전 중인데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중국도 개입을 해야 돼요. 자동 개입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상황에서 자동 개입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문제로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놔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야, 니네 좀 참아라, 왜 자꾸 싸우려고 드냐, 이렇게 다독거려 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을 때 중국이 참고 있으면 그래, 잘 참았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종전이 돼서 이제 그냥 전쟁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이 북한을 마음먹고 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욕은 먹겠지. 근데 중국도 개입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남의 나라 일이 되니까. 근데 지금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극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은요, 이 큰 나라들이 하는 일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 나라들은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최우선이고, 사실 뭐 정치인들도요, 지가 당선되는 게 중요하지 다른 나라 안 중요해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런 시각에서 보시면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 군사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야 베네수엘라 탄도미사일 건이라고 천명을 하게 되면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보복을 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베네수엘라에 무기 팔아가지고. 같은 이유로 중국이 홍콩을 좀 과하게 통제하고 이거 뭐 똑같이 중국이 홍콩에 대해서 좀 과하게 뭐 이렇게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미국 역시 확전을 막기 위해서 자제하는 제스처를 취해도 니네 둘이 안 싸우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해 줄게라는 국제사회 여론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욕은 좀 먹겠지. 지금 상황에서 대만이 이제 상당히 그 비상경기에 돌입해 있는데요. 대만이 이건 이제 대만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심상치가 않은데 미국이 홍콩만 중국에 그냥 넘길 건지 아니면 자기들도 버리려고 하는 건지 미국의 이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건지 이 문제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단 뭐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뭐랄까요 뭐 상황은 유동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왜 군사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냐 그리고 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거장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군사력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발전 중인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걔들 같은 경우에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핵탄두가 달려있는 공격용 탄도미사일인 동풍 시리즈 빼고 나면 사실상 치명적인 무기체계는 없습니다. 그냥 전시용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중국 육군을 제외하고 만약에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중국군이. 이럴 경우에도 사실상 대한민국을 점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걔들이 뭐 전투기가 수천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까지 날아올 수 있는 게 100대에서 200대 사이에요. 그럼 우리도 해볼만 해요. 오질 못한다니까요, 걔들이.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과거 한 7, 80년도간 중국군도 지금의 이제 일본 자위대처럼 자기 나라 지키는 데만 급급한 군대였지, 뭐 어디를 갔다가 외국에 파병을 가서 외국을 침공하고 하는 정도의 군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군 대단한데 뭐 육군도 많고 해군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중국군이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최근 한 20, 30년 동안 어디서 뭐 전쟁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심지어 인도하고도 총싸움 안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첨단 무기 가지고 서로 맞붙었는데 중국이 졌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중국 완전히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디서 무술 좀 배웠어요. 근데 아직 싸워본 적은 없어. 근데 다른 주변 동네 사람들이 내가 무술 배웠다는 걸 알아요. 그럼 무서워할 거 아닙니까? 등치도 크고. 근데 실제로 나는 아직 싸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싸웠는데 걔한테 졸라 얻어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저런 병신 이렇게 볼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액션을 취해야 되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중국한테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미국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네수엘라 관련해 가지고 시기를 일단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진핑하고 저 트럼프 사이에 그 정치인들은 서로 이제 당선만 생각하지 다른 나라 생각 안 한다. 왜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렸냐면, 보시면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가 시진핑한테 선거 좀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국하고 미국 정상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각자 정해진 주제 또는 이미 밑에 사람들이 다 합의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대화 나누고, 그 다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그 중국 지도자, 큰 지도자고 이쪽 미국 큰 지도자니까, 야,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할래?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담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 선거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라. 사실 이거 처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저희 저번에 오바마 있을 때도 그 푸틴하고 똑같이 선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자기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까지 친밀한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뒤통수를 노렸다 그러면 중국도 빡치지 않겠습니까? 북한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가냐. 물론 북한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못 팔게 하니까 그거라도 팔아서 돈 벌려는 거지. 그래가지고 과연 언제 팔았냐, 그 시점을 보니까 요 뉴스를 보시면요, 이게 2019년 10월 4일 날 나온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2019년 10월 4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곧 방북을 하겠다.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과 뭐 여러가지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마두로가 이제 북한과 중요한 협약을 맺었다. 현지 매체 같은 경우에는 북의 제재 회피 조언을 듣기 원한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었고, 밑에 내용 보시면 어떤 협약이 맺었는지 보시면 우리 형제 북한 베트남과 농협 생산에서 큰 협약을 이뤘다. 또 정치 교육과 산업 생산에도 중요한 협약을 맺었다. 이거는 그냥 껍데기고요. 또 에너지 교환과 군사 협력에 대한 합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에너지 교환과 군사 협력.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을 해주고 북한의 미사일을 베네수엘라가 가져오는, 대신 이제 이란이 생산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공급해주고 북한은 이란으로부터 그 대가를 다른 걸로 받는 거죠. 그런 북한과 이란 간의 커넥션은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작년 10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한창 조국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거장판이 살아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그러니까 11월쯤에는 아마 이제 베네수엘라 쪽으로 북한 미사일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곧 들어간다라는 정보가 캐치가 됐고, 그로부터 한 3, 4개월 정도 이제 미국이 계속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래 이런 걸 되게 신중하게 다룹니다. 빈라덴 죽일 때도 10년 걸렸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공격을 못해요, 미국은.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정쩡하면 그냥 다 터뜨려 버리는데, 미국은 이게 하도 깡패짓 한다고 욕을 많이 먹어 놓으니까, 네가 전 세계 경찰이냐 이런 욕을 많이 먹어 놓으니까 자기들의 국익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꼼꼼하고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물론 그게 민주주의국가긴 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이제 확인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렇게 빡쳤냐? 사실은 이거는 북한이 미국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북한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랑 같은 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가 탄도미사일 같은 걸로 중무장한다, 또 핵무기로 무장한다는 절대로 못 참습니다. 같은 이유로 캐나다한테도 캐나다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는 없어요. 차라리 영국한테 줬으면. 그러니까 대륙을 건너편에 있는 다른 나라한테는 줄 수 있는데, 영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는 미국이 빌려준 거거든요. 줄 수 있는데 같은 대륙에서는 절대로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핵무기가 있게 되면 이게 워싱턴까지 날아오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지고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대피할 시간도 없어집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못 주는 건데, 베네수엘라에 탄도미사일을 팔아? 니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1980년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핵개발. 그리고 이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미국한테 작살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재당하고 작살 나가지고 결국 두 나라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 그러면 언제 폭격하냐 북한을. 근데 이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은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북한을 폭격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능사는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지금 특사를 보내가지고 외교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왜 뭐 개성에서 A10이 내려왔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게 그 방공망을 체크한다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국 정부에서 북한으로 보낸 밀사가 들어가는데, 그 밀사를 호위한 이제 호위 전투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공격기가 호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A10은 무장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지상 공격용.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호위 특사가 타고 있는 항공기가 지상의 대공 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A10이 바로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10이 따라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사를 보내는 용도로 그렇게 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사가 가서 그럼 북한에 뭘 요구하냐? 우리가 니네한테 항복하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런데 니네가 적어도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미사일을 베네수엘라에 팔았는데 그거 진짜 미안하고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공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면 니네 공격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 약속해라. 그런데 안 하면, 안 하고 쌩까면 우리가 니네 미사일 시설이랑 그 핵 관련 미사일 관련 개발하는 과학자 거주구역이랑 이런 데를 다 폭격해 버리겠다. 그것도 밤에 몰래 스텔스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위협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낮에 대놓고는 안 해요.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폭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한테 공격받았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쪽팔려가지고. 진짜 그냥 쪽팔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한테 폭격을 대놓고 당했는데, 물론 이제 겉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용천역 사고처럼 뭐 연료 저장 시설이 폭발했다든지 또는 탄약고가 폭발했다든지 또는 뭐 화재가 있었다, 가스 폭발이다, 또는 뭐 또는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시험 중에 폭발 사고가 났다, 무기 시험, 미사일 시험 중에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이제 끝내겠죠. 절대로 북한 언론이나 북한이 공개적으로 미국한테 공격받았다는 얘기 못합니다. 왜냐면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겉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도자는 남한이든 미국이든 보복을 해야 됩니다. 대놓고. 그럼 전쟁이죠. 그러니까 보복을 못하기 때문에, 보복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복을 못합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얘기도 못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불불 하는 거지. 게다가 북한 인민들은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핵무기도 갖고 있는 강성대국인 줄 알았는데 미국한테 뚫 맞고 꼼짝도 못. 이러면 김정은에 대해서 지지하고 싶겠습니까? 점점 인기가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잘렸다는 얘기를 집에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제가 이제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의 특사가 와서 이걸 요구를 합니다. 야, 니네 일단 좀 과하게 요구할 겁니다. 니네 앞으로 미사일 개발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사찰 다 할 거야. 왜냐면 니네가 우리 뒤통수에 이걸 꽂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열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요구 조건 받아들여라. 두 번째, 외교적으로 사과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니네가 사과 안 하면 미국이 이렇게 하는 게 미국만 미친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억울해 죽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또는 해외에 무기를 팔았는데 제3국에 이게 좀 미안하다. 이렇게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만약에 이걸 니네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난 갈게. 그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김정은 침대 안에 잘린 말대가리가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어디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진행될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될 겁니다. 폭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북한이 그렇게 미사일 개발 포기하고 사과하든지. 그러면 남한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남한으로 확전이 되거나 자지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 중국한테 아무리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도 중국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왜 저러는지도 대충 알 거거든요. 제가 이걸 아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은 국정원이나 북한은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지 당연히. 원래 국제사회는 그래요. 냉혹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간혹 여러분들 중에 바람 피우는 분이 계시면 그 바람 피우는 사람이랑 여러분이 바람 피운다기보다 여러분의 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바람 피우는 그 상대랑 어떤 식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지 이 내용을 다 보고 나면 진짜 더럽다. 또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 찌질하게 해야 되냐?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왜 제가 이걸 바람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람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국제사회의 이런 어떤 그 암투도 이 각국의 국민들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들켜서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치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베네수엘라 탄도미사일이 들어갔다. 이거를 미국이 그냥 공표를 해보십시오. 이런 미국 내 여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을 공격하라고 지랄질을 하지. 그리고 북한 그 여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통령을 가만 놔두겠어요? 바로 떨어지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대놓고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 같다. 우리가 조사 중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 어제 뉴스처럼. 우리 언론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런 방구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몇몇 유튜버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징후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게 포착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몇몇 유튜버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언론이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이거는 평소 같으면 언론에 이런 정보를 전해주던 국정원이나 외교부나 국방부나 이런 쪽 그 파이프들이 다 지금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위험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언론이 안다고 하더라도 이걸 지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파급 효과를 아니까 절대로 기사화 못 시킵니다. 청와대가 걔들을 가만 놔둘 것 같으니까. 물론 대놓고 야 니네 그거 왜 썼으라고 하진 않겠지만 한 1, 2개월 있다가 세무조사 들어가죠. 국익을 지금 훼손했다고. 만약에 이게 남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북한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미국도 뭔가 액션을 대놓고 취해야 돼요. 이제는. 그럼 남한도 손해입니다. 당연히 주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위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그러니 우리도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그냥 숨 죽이면서 쟤들 저렇게 왜 저러나 빨리 사이좋게 화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숨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과거 90년대 중반에 클린턴이 북한을 폭격하네 만에 이랬을 때도 한국 언론은 몰랐습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안기부도 대충 눈치챘겠지만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설득을 했죠. 야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네 만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조차 아닌 겁니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언론들은 대부분 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또는 뭐 다른 이제 쪼각쪼각 나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북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폭격을 당하더라도 북한은 폭격당했다 말도 못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한을 공격하는지 이런 것도 못하는 겁니다. 과거 이제 용천역 사건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그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실 테고요. 그래서 8월에서 9월 사이에 만약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우리가 뭐 무기 판매하는 걸 앞으로는 좀 줄이겠다 라고 공표를 하면 좋게 끝난 거고, 그냥 만약에 북한에서 무슨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밤에 또는 인공지진이 났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냥 미국이 북한을 폭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텔스기들이 가서 아주 거기를 조져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북한은 뭐 구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얘기해야지 미국한테 맞았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 하여금 빨리 선택을 하도록 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저기 제주도 해상에서 지금 동해 쪽으로 슬슬 올라오고 있잖아요. 사격 훈련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야 니들 빨리 결정해. 항복할 건지 또 쳐맞을 건지 이렇게 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빨리 결정을 하게끔, 북한의 결정을 도울 수 있게끔 저 밑에서 그 덩치 큰 사람이 철퇴를 휘두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막 웃으면서 안녕 이러면서 우리가 너 때릴 건데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지금 일처리를 하고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11월 달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개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확 드러나 버리면 이 상황이 다 끝나기 전에 만약에 이게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엔 공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든지 이러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드러낼 수는 있는데, 중요한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드러내게 되면 이제 정치인들은 여론에 떠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이 이제 남한을 걱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남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 휴전 중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럼 남한은 뭘 얻게 되느냐?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게 과연 남한한테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궁극적으로 보면 남한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미국한테 이렇게 지금 위협을 받는 게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연평도에 포격을 받고 천안함이 침몰을 하고 해도 북한한테 대대적으로 보복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서 아예 전쟁이 없는, 전쟁 중이지 않은 사이 같으면 이거는 선전포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법적으로는 지금은 정전협정 중이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서로 몇 대 치고 받아도 쟤들은 전쟁 중이니까 라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미국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 이건 한국전쟁이거든요. 1950년에 발생한 한국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휴전이 다시 재개된, 전쟁이 다시 재개된 거기 때문에 미국 편을 들어줍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환장할 일이죠. 그러니 남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던 평화협정 맺읍시다, 종전협정 맺읍시다, 이래서 법적으로 전쟁이 완전히 1950년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법률상으로 완전히 끝난다는 서명을 해버리면 북한이, 그러면 그 다음번에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왜냐면 미국이 북한을 침략한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이 생길 테고, 한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거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땡큐고, 미국 입장에서는 야, 지금 만약에 종전협정을 맺어버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주한유엔군 사령부를 이제 동북아시아의 나토처럼 만들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미국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종전협정과 동시에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또 싫죠. 그러니까 미국은 종전협정 맺는 걸 싫어하고, 북한도 종전협정 맺고 나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종전협정을 맺으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위협할 때, 한번 위협을 받고 나서 두들겨 맞고 나면 야, 종전협정 맺어야겠구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종전협정을 맺어버리면 북한은 남한을 협박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서해상이든 연평도든 천안함이든 이런 일을 재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재발하면 그때는 중국도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전쟁이니까 중국은 개입할 의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의 종전협정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약간 복잡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남한 입장은 그럼 어떠냐? 종전협정 맺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든 뭘 만들든 우린 그냥 신경 안 쓰고 살면 돼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새로 전쟁을 시작한다? 그때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까지 다 우리를 도와줘서 북한을 공격을 할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가 돕겠죠. 왜냐하면 이건 새로운 전쟁이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은 또 복잡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 미묘합니다. 다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게다가 수많은 오해들, 또 수많은 어떤 사이에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여기 개입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야, 스미더스 또 헛소리 한다, 아니 뭐 언론에는 별로 보이는 것도 없는데 뭔 저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냐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강철비란 영화 아시죠? 강철비 1, 그 다음에 지금 강철비 2가 나왔는데, 그게 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상황처럼 보이세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도자가 총격을 맞아가지고 서울에 들어와서 누워있고, 북한 공작원들이 북한의 지도자를 못 죽여서 안달이고, 강철비 2에서는 지금 잠수함 원산인가 거기서
한국, 미국, 북한 지도자가 다 이제 정상회담 하려고 그러다 갑자기 쿠데타가 나서 잠수함의 가천 때문에 이런 진짜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보고 와 이러면서 왜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말하는 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국정원에 들어가거나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그놈의 주식 떨어지는 것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거나 여러분이 눈에 뻔히 보는 전쟁이 눈앞에서 생기진 않을 겁니다. 현대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텔스라는 게 나온 거고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일단 이거 하마니든 요거는 제가 거의 생방처럼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폭격이 나든 뭐 하든 여러분 어떤 그 안전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